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네 번째 소단원에 대한 이야기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을 해서 한 번만 들으면 내용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정의입니다. 이 집합 단원에는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외울 게 아니라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로 기억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걸 잠깐 봅시다.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상, 다루는 대상 전체를 모아놓은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 집합, 전체를 모아놓은 집합, 그죠? 그것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집합이라는 오늘의 배워야 하는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여집합이라는 용어를 보도록 합시다.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 바로 x들의 모임인데 x는 u, 여기서는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유니버셜 셋, 전체 집합을 u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x는 전체 집합, 우리가 다루는 대상 전체에 대해서는 속해 있고 그리고 동시에 x는 a에는 속해 있지 않은 그러한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는 a의 c, 여기서 c라는 것은 complement, 이외의 제외하고 만든 집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의 여집합, 이렇게 a의 c제곱처럼 써서 기호를 나타내겠습니다. 읽을 때는 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a 여집합, a complement라고 읽어요. 벤 다이어그램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을 u라고 할 때 집합 a가 u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있을 때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바깥 부분의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한자어로 나머지여,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여집합 그러면 A 생각해서 그 바깥 부분이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물론 전체 집합엔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집합 정리 끝. 문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집합 U는 X들의 모임이야. 조건제시법이네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X들을 모아놓은 집합. 조건제시법 잘 보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원소나열법으로 직접 한번 써봅시다. 10 이하의 자연수, 제일 작은 것부터 차례로 쓰면 1, 2, 3, 4, 아우 너무 길다. 중간 생략, 또로롱, 9, 10까지 있는 10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전체 집합 U가 되겠네요. 원소나열법 표시됐으면 그 다음은 아주 쉽죠. 다음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집합 A는 2, 4, 8 되어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the complement set of A 또는 A의 여집합 A complement라고 쓰면 전체 집합에서 2, 4, 8 빼고 다 써라 이런 뜻이죠. 2, 4, 8 빼고 다 쓰면 1, 3, 4 빠지고 5, 6, 7, 8 빠지고 9, 10 좀 맞나요? 그래서 10개의 원소 중에 요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겠죠? 10개 중에 3개를 빼면 A의 여집합 끝. B라는 집합 볼까요? 더 쉽네요. B라는 집합은 1, 3, 5, 7, 9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으로 홀수로 이루어진 홀수의 원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네. 그러면 집합 B의 여집합, B의 컴플리먼트 셋은 정확히 읽으면 더 컴플리먼트 셋 오브 A인데 그렇게 잘 안 읽어요. 너무 길어서. 그렇죠. 짝수로만 이루어진 집합 2, 4, 6, 8, 10까지 이렇게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의로 차집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집합. 자, 먼저 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빼기가 생각나죠. 바로 그 집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무슨 집합을 공부했죠? 여집합을 공부했죠. 여집합하고도 관계가 있는 집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A 차집합 B를 정확하게 읽으면 집합 A에 대한 집합 B의 차집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호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겁니다. A 차집합 B라고 간단히 읽습니다. 그것은 어떤 집합이냐?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네요. X들의 모임인데 A라는 집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X는 일단 앞에서 출발한 A라는 집합에는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X는 B에 들어있지 않은 거, 그러한 원소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 차집합 B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도록 할까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집합의 원소 중에 B에 있는 거를 다 뺀다. 자, B에 있는 걸 빼지만 사실은 이쪽 부분에 있는 B는 뺄 게 없죠. A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고구마 부분, 공통 부분 A 교집합 B의 원소이죠. 그 부분을 빼서 만든 이쪽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 사과를 앙 하고 물으면 베어 물으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남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A 차집합 B는 그러니까 집합 A에서 집합 B 부분을 빼서 만든 집합을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차집합이라는 용어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아주 쉬워요. A라는 집합은 1, 2, 3, 4,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벤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나타냈네요. 1, 2, 3, 4. 그리고 B라는 집합은 3, 4, 5, 6, 7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B가 있습니다. 3, 4, 5, 6, 7. 아하, 봤더니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 부분에 공통 부분에 3과 4라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A 차집합 B,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서 만든 집합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공통 부분 3, 4만을 뺐으니까 무엇이 남아있다? 원소가 1과 2가 남아있죠. 그래서 1과 2라는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A 차집합 B입니다. 자, 이번엔 B 차집합 A를 구해볼까요? B라는 집합 이쪽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잘 보이죠? 거기에서 A 부분을 빼니까 뺄 때는 항상 이 공통 부분 교집합 부분만을 빼는 거다.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는 5, 6, 7이 있겠네요. 그래서 5, 6, 7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A 차집합 B가 아니라 B 차집합 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니까 더 쉽네. 물론 그냥 주어져 있는 집합에서 곧바로 구할 수도 있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 쓰지 않고 곧바로 해봅시다. 곧바로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 2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구하세요. 차집합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네요. 자, A라는 집합 보았더니 A, B, C, D, E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A. B라는 집합은 A와 E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구한다? A 차집합 B를 구해봅시다. 자, A에서 B의 원소를 들어있는 원소를 뺀다 그랬는데 사실은 교집합 공통 부분의 원소만을 빼는 거죠. 그런데 A, B 교집합 속에는 A, E라는 두 개의 원소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러면 A 집합에 A 들어있는 원소에서 A, E를 빼면 남은 것은 그렇죠. B, C, D 세 개의 원소만 남게 되겠네요. A 차집합 B 다 구했다. 그 다음 B 차집합 A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B에 들어있는 원소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뺀다 그랬어요. A를 뺀다는 것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뺐더니 어머나 원소가 하나도 없네. 무슨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 된다라고 공부했었죠. 앞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B라는 집합을 AB라는 집합을 2번에서 봤더니 A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네. X들의 모임인데 X는 어떤 조건? X는 12의 약수. 이거 딱 보니까 우리가 집합 계산을 연산을 하려면 우리가 조건제시법보다는 원소나열법이 낫다.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해 봅시다.
12의 약수 딱 떠오르죠? 12에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약수 뭐 있다? 1, 2, 3, 4, 6, 12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A라는 집합 찾았다. 원소날법으로 찾았습니다. B라는 집합은 2, 4, 6, 8, 10. 자, A 차집합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집합 B에서는 A에서 들어있는 원소에서 B에 들어있는 원소를 뺀다는 것은 교집합 공통부분의 원소를 빼는 거니까 공통원소 볼까요? 2, 2 둘 다 있네. 2, 2가 있고요. 4, 4 들어있고요. 6도 들어있고요. 끝이네. 그래서 집합 A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2, 4, 6 원소를 빼면 1, 3, 12. 너무 쉽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죠? 1, 3, 12. 물론 기본 문제 점수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4개 높습니다. 4개 높아요. 자, 이번에는 B차 집합 A 구해볼까요? B차 집합 A. B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뺍니다. 점 찍어 놓으니까 너무 좋다. 나온 건 8과 10 됐습니까? 그래서 8과 10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이것이 B차 집합 A. 별거 아니죠?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수학 문제 거저먹기에 거저먹기. 교과서 왼쪽 편에 있는 생각톡톡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거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직접적인 조건을 주지 않고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고득점 문제를 정복하는 거예요. 문제 한번 볼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 한 것이 공집합이다. A에서 B를 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A와 B 사이에는 어떤 포함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직접 포함관계로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A에서 B를 뺀 게 우리가 숫자처럼 생각해 보자고. A에서 B를 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야? B가 A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렇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 아무것도 없죠. 음수가 되죠. 그죠? 0보다 작은 수가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3개에서 10개 뺏어가 버린다.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얘기는 뭐야? 뒤에 집합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집합 사이에 크다 작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보 조건을 딱 보면 딱 떠올라야 돼요. 앞에 게 거 뒤에 게 거. 뒤에 게 큰 거다. 이게 딱 떠오르면 돼요. 크다라는 포함관계,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요것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 중에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요거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 1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와 B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자주 쓰여야 될 성질이에요. 요거는 결과도 좀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A 차집합 B가 뭐하고 똑같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떨 때 쓰이느냐 하면, 우리가 A 차집합 B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A와 B 집합에 대한 식을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 사이에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차집합 B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A 차집합 B는 뭐하고 같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그 다음 A 차집합 B는 A에서 뭐를 뺀 거다? 그렇죠. A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뺀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묻는 문제는 대부분 다 해결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어떨 때 쓰느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영역을 찾을 때는 A 차집합 B라는 요 기호를 쓰는 게 훨씬 편하고요. 식이 길게 나와 있는 걸 정리할 때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식을 간단히 할 때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은 좌변을 간다니 우변을 간다니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라 그랬으니까 그림으로만 나타내면 될 것 같으네요. 그림 뿅, 아주 쉽죠? 자, 좌변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쉽네요. 왜? A 차집합 B에 대한 정의였으니까.
자, 그래서 A 차집합 B 쉽게 나타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이냐면 여집합 때문에 전체 집합에 대한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우변 때문에 그렇죠? 우변 갑시다. 우변은 먼저 뭘 구한다? 우변은 B의 여집합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자, 처음 칠하는 거니까 초록색 해볼까요? B의 바깥 부분을 얘기하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됩니까? 이 부분이 B의 여집합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뭐와의 교집합이야? 집합 A와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B의 여집합 보라색 부분과 연두색인가요? 연두색 부분과 A라는 부분의 공통 부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우변의 최종 결과는 이 부분, 사과잎 앙 하고 배 먹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거, 그림 같은 거 보이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A 차집합 B라는 것이 결과를 알아두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식이 성립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문제 3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라는 건 집합 사이 관계를 그림 이용해서 그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깐 주의할 거는 바로 여집합을 나타내려면 전체 집합이 필요하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좌변을 간다니 우변을 간다니 결과가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자, 좌변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요? 좌변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야 할 거고요. 전체 집합 속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을 찾겠습니다. A의 여집합 그러면 바로 A의 바깥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A의 여집합이고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지금 연두색 칠한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이 남을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집합 A하고 똑같죠? 뭐 간단히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변을 그리면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밖에 전체 집합 U가 있고 그리고 요 안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이 그냥 우리가 찾았던 원래의 집합 A하고 똑같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이다.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이다. 증명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의 경우도 여러분 똑같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조금만 생각만 하면 됩니다. 목숨 걸고 외우고 그럴 거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자, 먼저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이 바깥 부분은 있다 없다? 없죠. 전체를 뺀 나머지 찾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빼고 모두 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걸 빼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했던 거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다가 아니다 그러면 A가 기다, A가 맞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성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 그리면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합시다. A라는 집합과 A라는 여집합의 A라는 것의 여집합의 합집합, A와 A의 바깥 부분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되겠죠. 전체 집합 U가 된다는 거고 A와 A의 바깥 부분, A와 A를 제외한 부분의 공통 부분 교집합은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원소가. 그러니까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거 하나만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자라는 이야기. 요거 네 번째 이야기 A 차집합 B는 뭐하고 똑같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다. 요 사실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생각으로 그러려니 해서 혹시 성질을 찾아라 그랬을 때 찾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요거는 좌변 A 차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위치를 찾을 때는 이 방법이 편한 거고요. 식을 풀어서 정리할 때는 우변 오른쪽의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알아들면 성질 끝, 성질 끝. 그런데 또 있어요, 성질. 다음 거는 좀 외워야 될 겁니다. 다음 거 볼까요? 제목을 봤더니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사람 이름 붙어 있죠?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거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증명도 할 거예요, 우리.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을 하고 그거에서의 전체의 여집합을 한 것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구하고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한 거하고 똑같다. 자, 이것이 교집합일 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 B의 교집합을 구하고 전체의 여집합을 구한 것은 각각의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을 구하고 합집합을 구한 거하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모르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찾아졌고요. 그래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는 방법. 자, 괄호 속으로 여집합 기호가 각각 들어갑니다. 각각 들어가면 합집합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뒤집어져 교집합으로 바뀌고, 가운데가 교집합일 때 여집합 기호 들어가면 각각 들어가면 교집합도 바뀝니다. 뒤집어져 뭐로? 합집합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질 이야기를 우리가 벤시를 이용해서 증명해 볼게요. AB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라. 차례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AB의 합집합을 구하면 요거 연두색인가요? 요거 연두색으로 예쁘게 칠한 거고, 그것의 어느 부분? 바깥 부분을 구하라는 게 여집합이니까 최종 결과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최종 결과 빨간색을 구해보면 요 부분 AB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바깥 부분 요 빨간 부분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변 내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볼까요? 먼저 뭘 찾아야 돼? A의 여집합, A의 바깥 부분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A의 여집합, A의 바깥 부분 표시해 보겠습니다. A의 여집합, A의 바깥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갔어요. 지우면 되죠. 뭐 삐져나간 건 지우고. 그리고 B의 여집합, B의 바깥 부분을 찾아봅시다. B의 여집합, B의 바깥 부분은 B를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렇게 B를 뺀 거니까 이번엔 B를 칠하지 않고 이 부분은 다 칠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B의 여집합, B의 바깥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집합의 무슨 집합을 찾아?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B금 두 번 칠한 데만 색칠하면 돼요. 그죠? 좀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두 번 칠한 데는 바로 어느 부분이 되냐면 요거 두 번 칠한 부분이고요. 요거 계속 두 번 칠한 부분입니다. 자, 왔다 갔다 두 번 칠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오, 봤더니 요것도 당근 AB 합집합의 바깥 부분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네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요 내용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써볼게요. 기록해 봅시다. AB 합집합을 구하고 그것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는 것은 여집합 기호를 각각 넣으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교집합을 구하는 거하고 같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조금 아까 2번 이야기를 증명하라고 나왔네요. 똑같은 거에서 재미없는데 뭐 문제가 나와 있으니 해볼게요. 전체 집합 유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벤 C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A, B의 교집합을 구하고 전체 여집합을 구하는 것은 A 여집합, B 여집합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것의 합집합을 구한 거하고 같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합시다. 자, 먼저 좌변 봅니다. 좌변을 보면 좌변은 이렇게 하고 우변 할 거 써놓을게요. 좌변은 뭐를 먼저 해야 될까?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A, B의 교집합 연두색으로 예쁘게 구해보면 바로 요 고구마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끝. 그래서 그것의 여집합,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쵸?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이것 빼고 나머지 다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고구마를 뺀 나머지 부분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좌변 결과 끝. 우변 정리해 봅시다. 우변은 A의 여집합을 구하고 B의 여집합을 구한 다음에 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A의 여집합, A의 바깥 부분 구해 볼까요? A의 바깥 부분이니까 A를 뺀 나머지다. 이쪽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쪽까지. 그다음 B의 바깥 부분, B를 뺀 나머지 부분, B의 바깥 부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B를 뺀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B를 빼고 다 하니까 B의 바깥 부분을 칠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라고? 합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 가운데는 요 부분만 쏙 빠졌네요. 고구마를 빼고 다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뭐 칠하기도 어렵다. 요거 다 칠해보면 고구마를 뺀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되니까 고구마 부분을 제외하고 이걸 합친 거니까 요 부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아니고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고구마를 뺀 나머지 부분 합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어머나 둘 다 가운데 고구마 빼고 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이다.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합에 대한 성질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증명하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 벤시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탐구 문제 5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 나오네요. 두 가지 이야기가. 전체 집합 요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하고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한 다음에 그것의 합집합을 한 것은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두 번째,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한번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푼다. 요럴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살펴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찾아볼까요? 좌변은 복잡하게 계산한 거고 우변은 B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좌변만 정리해서 이것이 B의 여집합, B의 바깥 부분인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좌변만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입니다. 좌변. 먼저 뭘 찾아야 될까? A 차집합 B를 찾아야 되네. A 차집합 B 찾을 수 있죠? A에서 B를 뺀 부분이니까 이렇게 사과 한 입 싹 빼먹으면 이 부분이죠. 여기 A 차집합 B고요. 그 다음에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게 좀 복잡하네요. A, B의 합집합이면 A와 B를 합한 부분이니까 요거 뺀 바깥 부분이에요. 그죠? 이거 어렵다. 요거를 뺀 바깥 부분이니까 자,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칠해보면 요거를 뺀 바깥 부분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합집합 뺀 바깥 부분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그걸 뭐 하라고? 그거를 합집합 합하라는 이야기야. 그걸 합하면 이 결과가 뭐야 봤더니 이 결과가 여기 있는 B라는 집합을 빼고 전체의 바깥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B를 뺀 전체의 바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올게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 집합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 그것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좌변을 가장 간단히 정리해서 우변의 결과와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뭐 우변은 쓸 게 없네. B의 여집합 너무나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좌변만 정리하면 됩니다. 좌변 달려봅시다. 자, 좌변 봅니다. 좌변 봤더니 좌변이 지금 A 차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먼저 손봐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A 차집합 B를 어떤 꼴로 고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요게 요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합집합
자, 밖에 있는 여집합 규호 보기 싫습니다. 그죠? 이게 정리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각각 들어가면 A 여집합, B 여집합 되고 합집합은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그랬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집어진다. 자, 요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보이는 게 있나요? 보이는 게 있나요? 이것이 보이는 친구들은 어려운 수학 집합 문제 제일 어려운 게 이 정도예요.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어머나 선생님 보여요. 이 부분이 보입니다. 교집합, B의 여집합. 바로 그거예요. 공통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 묶어내면 끝났습니다. 자, 요거 묶어낸다. 바깥으로 묶어내는 거 무슨 법칙?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바깥으로 묶어내요. 교집합 교까지 묶어내는 게 좋습니다. 교집합, B의 여집합. 묶어낸다고 생각해. 그러면 속에 남은 것만 쓰면 돼. 속에 남은 거 쓰자. 앞에 뭐 남았어? A라는 집합 남았고 뒤에 뭐 남았어? A의 여집합. 그 연산은 뭐로 이어져? 합집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했다. 자, 요거 봤더니 요 부분이 문제네요. 그죠? 요 부분 어우 어려워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 A와 A의 바깥 부분을 합해라 이런 뜻이죠. A와 A 바깥 부분을 합치면 뭐야? 전부 다 몽땅 다 아니야. 그죠? A와 A의 바깥 부분을 합친 건 몽땅 다 무슨 집합?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을 U로 씁시다. 전체 집합 U에다가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는 요건데 전체 집합은 우리가 아는 집합 중에 제일 큰 거야. 전부 다 모아놓은 거야. 그죠? 그거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구하면 제일 큰 집합과 얘와의 공통 부분은 얘가 제일 큰 거니까 뒤 거 그대로 쓰면 되겠다. 결과는 바로 뭐다? B의 여집합이 얻어집니다. 좌변을 정리했더니 뭐가 나왔어? 우변이 나왔어. 좌변을 정리했더니 우변하고 모양이 똑같아. 그건 무슨 소리야? 바로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이다. 증명 끝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좀 더 예쁘게 써주려면 결과를 한번 더 써줘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다는 식의 증명은 좌변을 간다니 우변을 간다니 두 개의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집합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때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정리 한번 더 해보세요. 예제 2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의 개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개, 집합 A 원소는 21개, B는 17개,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4개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요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요거 보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식이 좀 복잡하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구하고 합한 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없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바뀔 수 있네요. 전체에 여집합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쉽게 보이려는 건 이거야. 여집합 교를 묶어내는 게 눈에 좀 더 쉽게 보여. 그래서 여집합 교를 묶어냅시다.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여집합을 묶어내거나 들여보내면 뒤집어집니다. 합집합은 뭐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 뭐냐?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거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교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목표는 이렇게 바뀐 거고요. 요거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게 쉽냐 하면 바로 전체에서 전부 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으로 구합니다.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렇게 구합니다. 바로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으로 구합니다. 또로롱 눈표. 우리가 구해야 할 최종 목표. 그러면 결국 이건 뭐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40개 주어져 있으니까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주어져 있는 건 뭔데? 주어져 있는 조건을 봤더니 A가 주어져 있고 B가 주어져 있고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일 기본적인 성질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랬죠? 써볼까요? 자,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고 쓸까요? 공식을 쓸까요? 공식을 써봅시다. 요거에 바로 요거.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하면 돼? 안 돼.
거기서 뭘 빼?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세요. 이런 문제였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할까요?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4개, 34는 A의 원소의 개수 21개, B의 원소의 개수 위에 주어져 있죠? 21개, 17개. 그래서 17을 빼고요. 그다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A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는 좌변으로 이항할까요? A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1에다가 17을 더하면 1, 38, 38에서 얼마를 빼? 34를 빼라는 이야기니까 4개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냈네요. 따라서 바로 눈표식에다가 요 사실을 대입하면 눈표식에다 숑 하고 대입하면 A와 B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의 총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에서 40개 해서 금방 구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4개를 빼서 36개가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단순한 기본 문제는 아닙니다.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는 사실 하나와 그 다음에 지금 적었던 요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문제는 지금 처음 풀어보지만 우리가 요거 A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B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거 빼는 거 주의하세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바로 요거 우리가 찾는 것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고치자 그랬어요. 그죠? 여집합 교가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계산하기 쉬워요. 그러면 요 속에 있는 집합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A와 B하고 여집합 교를 묶어내면 교집합은 뭐로 바뀐다? 합집합. 그거의 원소의 개수로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고요. 요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죠? 요거는 바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한 것은 요거는 등호로 갈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집합을 뺀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눈표.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주어져 있고 그러면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네. 곧바로 해볼까요? 이거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다시 쓸게요. 너무 친절하죠?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뭘 뺀다?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습니다. 산수죠. 당연히 단순한 산소 25, 16 더하고 교집합 6을 빼래요. 그러면 25 더하기 16에서 6을 빼요. 그럼 6 없어지니까 25에서 10 더하면 35가 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요거 눈표의 식에다가 숑하고 대입시켜서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면 기호가 좀 안 맞는데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45개에서 금방 구한 35개를 빼서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문제 7번 문장제 문제네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을 점검해 봤더니 이게 조건인 것 같으네요.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 그러면 일단 조건의 밑줄을 쳐볼까요?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이 10이라는 숫자를 써야 됩니다.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이 8명, 아는 학생이 8명,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이라 그러고요. 모두, 그죠? 이럴 때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문자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 뒤쪽에서 좀 봅시다. 일단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갖고 온 학생이 15명이고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상대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들을 이용하려면 이거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렇죠.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들을 A라고 두고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들을 B라고 두고 학생들의 집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전등을 가지고 온 학생, 가져온 걸 동그라미라고 할까? 가져온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하고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들을 A,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들을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 조건은 바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조건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왔다는 건 무슨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A와 B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위에 것부터 볼까요?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져오지 않은 거니까 바로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았다.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을 B라고 했으니까 가져오지 않은 것은 바로 B의 여집합을 이야기하겠네요. 바로 N,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잘 보세요.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손전등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머리전등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쉬울 것 같으네요. 자, 지금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물론 여집합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밖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전체 집합 밖에 있고 요게 A고 얘가 B입니다. 그러면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A의 바깥 부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머리 전등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B의 바깥 부분이야. 그런데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손전등도 없고 머리전등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라는 얘기. 예를 들어 요 부분을 볼까요? 요 부분이라고 보면 손전등은 갖고 오지 않았으나 머리전등은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데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바로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부분을 얘기한다. 요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한 방에 구하는 건 어렵다 그랬어요. 귀찮다 그랬어. A의 여집합 아까 찾고 B의 여집합 찾고 교집합 찾는 건 물론 여기 A의 여집합이 있고 B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뭐 그거의 하집합을 구하고 교집합을 구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하려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모양을 좀 바꾸어 봅시다.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여집합 교를 묶어내 봅시다. 여집합 교를 묶어내면 얘는 A 여집합, B 여집합에서 여집합을 묶어내면 느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고 교집합은 무슨 집합으로 바뀐다? 뒤집어져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바뀐다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요거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우리가? 그렇죠? 자, 바로 우리가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U라고 쓸게요. 전체 집합을 U라고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뺀다? A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그렇죠? 그래서 A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바로 AB 합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 또로롱 눈표라고 둘까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로 바뀌었다? A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1학년 전체 학생 3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러면 요거에서부터 다 했네요. 여기 있는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명이니까 바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NA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전체 30명에서 12명을 뺀 거니까 30명에서 12명을 빼면 되겠죠? 30명에서 12명을 빼면 18명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명이라는 조건으로부터 MB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30명에서부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8명을 빼면 22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이거는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 A의 원소의 개수 18명 구한 거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바로 B의 원소의 개수 22명을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바로 여기 앞에 계산돼 있는데, 앞에 찾아져 있는데 있네요. 그죠? 15명. 15명을 빼면 되는 거니까 15를 하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거 18에다가 22 더하면 40명, 40에서 15 빼면 25인가요? 그렇죠? 산수되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눈표식에다 대입하면, 요 1번이라고 할까? 1번식을 우리가 눈표식에다 대입을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눈표식에서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의 원소의 개수, 전체의 학생의 수 30명에서 25명을 뺀 거다. 그래서 몇 명이 된다? 5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요거 A 교집합 B 주어져 있는 게 15명이다라는 걸 찾는 걸 생각을 해서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A의 여집합으로 둬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A 교집합 B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요 위에 있는 거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은 바로 이게 제일 어려워요. A의 여집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B의 여집합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을 A라고 두고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을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을 B라고 두면 이제 요 뒤가 좀 어려워져요.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은 요건 A, B에 대한 조건이 바뀝니다. 그거를 잘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집합 단원에 대한 내용은 학습을 마쳤습니다. 집합에서는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한번 다시 꼼꼼히 잘 해보시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문제 7번 같이 이렇게 말을 꼬아놓은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무엇을 우리가 A, B로 둬야 하는지 라는 것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차례차례 정리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